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시골에 살아보면요,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땅덩어리는 넓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가끔 사람 만나면 엄청 반갑습니다. 서울에 가면 완전 반대죠. 땅은 좁고 사람은 많습니다. 가끔 애들이 이거 먹고 싶다고 서울에 갑니다. 제가 먹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랑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애들은 맛있대요. 이 짧은 영상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시골과 서울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서울은 북적, 시골은 조용합니다. 물론 저는 이 조용한 게 좋아서, 이 적막한 게 좋아서 시골에 왔는데, 결국 문제는 시골이 진짜 완전히 소멸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인구 통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창에 살고 싶었어요. 평창에 살고 싶어서 처음부터 봉평면을 원했던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진부면에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진부가, 저는 오대산이 너무 좋고 진부가 또 살기가 좋아요. 평창 군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진부면입니다. 그래서 진부에 살고 싶었는데 진부에 뭐 땅이랑 집을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진짜 하나도 동네 너무 좋은데 그 매물로 나온 집과 땅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부를 좀 포기하고 평창 전역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진부는 포기했지만 평창 북부를 떠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기 영동고속도로가 북부를 지나가고 뿐만 아니라 KTX도 여기 북부를 지나갑니다. 요 남부는 교통이 불편해서 아예 선택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관령면이랑 봉평면을 좀 봤어요. 여기 용평면도 있는데 용평면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워낙 자연이기도 하고 제가 애가 셋이나 있는데 여기 용평면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용평면 아웃하고 봉평면이랑 대관령을 싹 다 뒤졌습니다. 나온 집을 다 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집이 또 없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시골에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빈집들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댓글을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시골 일본처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벌써 이런 집은 일본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이 여러분이나 제가 원하는 집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여기 평창 북부를 싹 다 뒤졌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되게 좋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들은 살 돈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선택한 집이 이 집입니다. 뭐 되게 마음에 든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돌아보면은 참 선택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살고 있는 평창군 봉평면의 인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봉평은 언제 소멸될까? 모르죠. 미래의 상황이 급반전돼서 뭐 봉평면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현재 상황은 좀 암울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봉평면의 인구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5,603명입니다. 면 단위 인구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죠. 여러분이 지방을 선택하실 때 이제 귀촌이나 귀농하기 위해서, 뭐 귀농은 좀 별개인 것 같고, 귀촌하기 위해서 지방을 선택할 때, 시골 지역을 선택할 때 읍면 단위 인구가 저는 3,000명 이상인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뭐 다큐멘터리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읍면 단위 인구가 3,000명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회 편의시설이 사라진대요. 주유소, 뭐 마트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서 결국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간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골 지역을 찾다 보면은 읍면 단위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진짜 살기 어렵겠죠. 아무튼 제가 살고 있는 봉평면의 인구가 5,600명 정도 되는데, 이 그래프의 변화를 보시면은 피크를 찍었던 고점 2018년도가 저희 봉평면의 인구 최고점이었네요. 자, 이때가 언제냐? 제가 바로 봉평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던 바로 그입니다. 제가 2018년도 여름에 봉평에 이사를 왔거든요. 저희 가족이 5명,
5명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인구가 32명 늘었어요. 이게 32명 는 겁니다. 저희 5가족이 이사를 왔으니까 이 32명의 15%를 저희 가족이 기여를 한 겁니다. 인구 상승에 15%나 기여를 했으니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봉평면에 연령대별로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평창군에서 요거 인구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엑셀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계산기로 더해봤어요. 더하면은 이게 총 인구수가 5,603명이 나와야 되는데 5,492명이 나오네요. 요 계산에 오차가 있습니다. 착오가 있는데 그냥 한번 전반적인 추세, 흐름을 그냥 살펴보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한 1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연령대별로 총 인구를 합산을 해봤습니다. 합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제가 이게 보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여기 어린 친구들, 여기 10대 미만과 10대 요 차이가 상당합니다. 10대가 4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10대 미만 애들이 113명밖에 안 돼요. 4배 차이나 나죠. 제가 이런 차이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물론 제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그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최신 이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딸이 10대, 둘째도 10대, 막내만 여기 9살 정도 되는데 제가 애가 셋이죠. 그런데 저랑 친한 친구들, 제가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저랑 똑같아요. 다 40대인데 애가 셋 아니면 둘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애 하나 난 집은 없어요. 물론 제 연령대인 40대에도 딩크족도 있고 골드미스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다만 저와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결혼을 거의 다 했고 대부분 애가 셋 아니면 둘. 애를 하나 만난 친구는 제 가까운 친구 중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봉평에도 10대 애들이 400명이나 있는데 여기 10대 미만 애들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이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의 인구를 보면은 20, 30대는 이제 300명대고 40대는 600명대죠. 제가 이 인구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많이 떠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5, 60대를 보면서는 5, 60대는 1000명 이상입니다. 1100명, 1400명.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해보고 해석해본 것은 이분들은 이제 원래 시골에 태어났는데 시골에 그냥 남았거나 나갔다가 돌아왔거나 그런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70대, 80대, 90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참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기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60대에서 70대로 가는 순간 절반 밑으로 떨어지죠, 인구가. 돌아가신 거예요. 뭐 이분들이 뭐 도시로 나갔겠습니까? 그 다음에 70대에서 80대 또 가면서 절반 밑으로 떨어지죠. 절반 이하입니다. 80대에서 90대로 가면은 10분의 1 토막이 나요. 저도 사실 오래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게 목표인데 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와, 오래 사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인구가 급격하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래 못 살고 죽는 겁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은데 참 걱정이네요. 그렇다면 한 30년 정도 지나면 제가 사는 봉평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얼만큼 남아있을까요? 아주 정교하게 분석은 제가 할 수 없고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아주 러프하게 대충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어르신들은 30년 후라면 아마 대부분 이제 돌아가셨겠죠. 30년이요.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60대도 상당 부분 돌아가셨을 거고 50대도 한 이 정도 40대도 한 이 정도 이제 뭐 사고나 뭐 자연사로 이제 세상을 떠났을 거다 라고 충분히 러프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30년 후면은 저도 70대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죠. 왜냐면 60대에서 70대 가는 순간 이렇게 인구가 반토막 나니까 제가 요 생존하는 인구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저도 60대에 죽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여기 뭐 10대하고 60대 미만 아이들은 또 도시로 떠나겠죠. 인구가 점점 많이 줄어서 아주 대략적이고 대충 러프한 계산해보면은 요 그래프만 봐도 30년이 지나면은 앞으로 이런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봉평에는 인구가 2,0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지금도 사람 구경하기 힘든데 30년 후라면은 진짜로 사람 구경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여기서 뭐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 봉평에서 장차 살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뭐 90%의 가능성으로 아이들이 아마도 강원도에 산다면 강릉이나 원주 같은 도시로 나가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좀 불길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먼 미래고요. 현재 제가 여기 봉평에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너무 좋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메가커피가 들어왔습니다. 메가커피가 봉평에 들어왔는데 완전 봉평의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미래는 미래에 맡기고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충실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귀촌을 원하시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좀 얘기가 다르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